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샹크스에 대한 비밀들이 풀리네요. 저는 이번 샹크스의 카무사리를 애니 버전으로 보면서 오다가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만화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나이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해적일까요? 아니면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해적일까요? 저는 원피스의 모토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나이가 해적왕이고 그 사나이가 가장 강한 사나이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샹크스가 과거에 가장 자유로웠던 해적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세계 정부의 최상층부 오로성들도 샹크스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샹크스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를 이렇게 자유로운 포지션을 가지게 해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강함입니다. 샹크스는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샹크스는 이제까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보여준 전투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패기만 발산하여 적들을 제압하는 정도만 보여줬죠. 하지만 워낙 강자들을 제압했기 때문에 샹크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해군대장은 물론이고 같은 사왕급들도 샹크스 앞에서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왕을 이겨버린 키드는 샹크스에게 원샷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샹크스 힘의 메인은 패기인데요. 회왕색 패기 그리고 견문색 패기 모두 세계관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항상 검을 가지고 다니죠. 원피스에 등장하는 강자들은 검사의 포지션이 많은데요. 샹크스 역시 검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 패기를 뿜을 때면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정상 결전에서 아카이노의 공격을 방어할 때도 검을 사용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의 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이 없이도 이렇게도 강한데요. 하지만 저는 이번 샹크스의 카무사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샹크스가 악마의 열매의 힘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샹크스 본인이 악마의 열매를 복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샹크스가 휘두르는 그리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샹크스가 이번에 그리폰을 휘두르며 카무사리를 발사했는데요. 카무사리는 폐왕색의 패기를 그리폰을 통해서 발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자세히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게 된다면 그리폰의 형상을 하고 있는 참격이 발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쩌면 그리폰의 모델의 열매를 검에 먹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쇼의 최상 명검이 공개되며 샹크스의 무기 그리폰 역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샹크스 정도 되는 해적 위검이면 분명 특별한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이죠. 사왕의 포지션에 샹크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사물의 악마의 열매를 먹이는 개념을 적용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니크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과 패기라는 두 가지의 재료가 엄청난 파워업의 핵심이라면 저는 또 하나의 적절한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조로입니다. 조로 역시 오다는 파워업의 명분과 방법이 필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만약 샹크스의 그리폰이 악마의 열매를 먹인 개념이 맞다면 조로 역시 폐왕색 패기를 검에서 발산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조로에게는 한쪽 눈에 대한 떡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조로의 메인 무기와 악마의 열매의 연관성까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물의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베가펑크가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검이나 총 등 물건에게도 열매의 능력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물 능력자가 등장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과거 사물 능력자는 개개 열매를 먹게 된 총의 모양을 하고 있던 네스, 그리고 코끼리 열매를 먹은 칼의 모양을 하고 있던 펑크프리드, 도롱도롱 열매를 먹은 가스 변기 스마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사물 능력자는 모두 동물계의 능력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능력이 깃든 능력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의 의지와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특히 레스는 표지 연재 에피소드 미츠 바로크에서 단순한 총이 아니라 전차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펑크프리드의 경우에는 주인의 명령을 자기 자신이 이해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의 가치까지도 알고 있었죠. 스마일리 역시 자신의 주인 시절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을 먹는 등 식욕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로성이 언급한 정보에 의하면 동물계 열매에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물 능력자가 등장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이 설정이 스토리상 중요한 설정은 아니어서 제조 개념의 방법은 베가펑크가 발견했다는 언급만 나왔을 뿐 아직도 구체적인 방식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워노코니에서 텐구야마 히테츠라는 대장장이가 개개 열매 모델 너구리를 먹인 주전자 분부쿠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기술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스마일을 사물에 먹일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불명입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파생되는 내용 중 하나는 해당 열매의 파츠를 자르거나 즙을 내어서 다른 사물에 바르거나 먹이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여론이 있지만 이 부분은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여론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만약 이 열매를 먹을 필요도 없이 만지기만 하더라도 능력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건에 작용하는 것과 생물에 작용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낼 수 없다고 보이며 다만 이 경우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칼리파가 열매를 먹을 때 나이프와 포크로 자르고 찍어서 먹었기 때문에 왜 나이프나 포크가 능력자가 되지 않았냐는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단순한 방법이라 굳이 베가펑크가 개발해냈다라고 하기엔 조금은 애매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이대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다가 이제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악마의 열매가 폐기에 너무 밀려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역시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카드를 꺼낼 명분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수혜자가 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로의 3도류 중 악마의 혼이 깃든 개념과 악마의 열매의 악마의 영혼의 개념이 상당히 유사하며 조로의 마지막 파워업의 명분이 악마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조로는 이미 패왕색 폐기까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련과 폐기로는 파워업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로가 악마의 열매를 직접 복용하는 개념은 최종장에 와서 개연성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세 자루의 검 중 한 개 정도에는 악마의 열매를 깃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계의 장점이 현재 조로의 단점까지도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이며 특히 조로가 가지고 있는 3대 귀철에 주목해야 합니다. 3대 귀철은 요도이고 악마가 깃들어 있는 검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요검인지라 조로가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조로가 로브루치에게 날려져서 굴뚝에 머리부터 처박혀있을 때 쇼파가 검을 들고 오자 안 보이는데도 귀철의 기운을 느끼는 부분에서 이 검의 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킹과 전투 중 사신과 조우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며 최근 세턴성에 등장해서 악마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고 더불어서 다시 악마의 열매와의 개념이 해외에서 검증이 필요한 네타로 뿌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조로는 자신의 육체적인 피지컬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며 전투력을 상승시켰습니다. 게다가 와노쿠니에서 핵심이었던 폐기의 메타 역시 조로는 수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차기 해적왕의 오른팔 4최간의 레벨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조로에게 또 다른 파워업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답이 위에서 언급한 악마의 열매를 검에 깃들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오다의 입장에서 이미 풀어놓은 개념을 다시 수집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악마의 열매를 포함한 온갖 능력을 떡칠하고 나오는 강자들이 넘쳐나는 원피스 세계에서 상당히 보기 드물게 별다른 특수 능력 없이 자력으로 올라선 강자 중 한 명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자신의 검에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깃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복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물계의 열매와 조로가 전혀 연관이 없는 떡밥이 아닌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다는 원피스 98권 SBS에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비능력자인 밀짚모자 일당에게 악마의 열매를 먹인다면 조로에게는 카이도의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밀짚모자 일당과 달리 조로가 이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조로가 이 열매를 먹인 검을 사용했을 거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이미 과거에 언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카이도의 열매는 아직 카이도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악마의 열매가 조로이검에 깃들게 된다면 지금의 조로를 한 단계 더 강하게 만들어줄까요? 저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엠마와 페이감까지 가지고 있는 조로에게는 더 이상 보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루피와 마찬가지로 스태미너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동물계 열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로 역시 킹과 전투에서도 체력에 상당한 약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계의 장점 중 하나가 회복력과 방어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상성에서도 너무 완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로에게는 아직도 왼쪽 눈에 떡밥이 존재하고 있죠. 조로가 감고 있는 눈을 뜨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부터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할 만큼 조로는 아직 전투적인 한계에 도달하지 않은 인물이며 오히려 루피보다도 더 아직도 포텐셜이 많이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극 초반부터 보여준 순수한 검사의 이미지 때문에 순수한 검술과 피지컬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스토리가 아닌 악마의 열매에 도움을 받는 그림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여론은 당연히 부정적일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억지로 조로가 눈을 떠서 파워업을 하는 시나리오보다 차라리 조로의 검에 악마의 열매 청룡 같은 힘이 깃들어 조로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회원색의 패기가 청룡의 형상으로 발산되며 전장을 휩쓰는 장면이 훨씬 멋있지 않을까요? 조금 유치한 느낌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다가 샹크스의 카무사리에서 그리폰의 형상의 동물을 패기의 형태로 발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사랑한다고요.